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깨달음은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나의 현실 속에 모든 답이 있다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현실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무의식의 발현이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 정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현실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 눈앞에 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그 현실은요, 여러분이 인지되지 않는 정보는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무의식에 그 정보가 없으면 아무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라 해도, 여러분 앞에 무언가가 펼쳐져 있는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배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저 멀리 지평선에 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아무리 배를 쳐다보고 있어도 저게 배구나, 누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이 인디언들 안에 무의식 정보 속에 배라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현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현실이라고 하는 건요, 현실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뇌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정리해도 될 정도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 해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한번 볼게요. 너무 암담하고 너무 최악이고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볼게요.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도 너무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고 저 사람도 바뀌기 힘들고 나도 바뀌기 힘들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건 저 사람 때문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와, 지금 처한 나의 현실과 이 상황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왔구나. 감사하다. 와, 지금 나에게 처한 이 현실과 상황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 감사하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감사하다. 지금의 상황은 최고의 상황이다. 지금의 현실은 최고의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찡그리고 있는 얼굴을 한번 펴볼까요? 그리고 내려가 있는 입꼬리를 한번 올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바꾸면 현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웃었기 때문에 현실은 여러분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나의 현실은 무의식의 거울이다. 이 거울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무의식을 바꾸는 건데요.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 찡그리고 있으면서 거울 보고 너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 왜 안 바뀌어? 이렇게 하면은 거울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찡그리고 있는 현실만 비춰줄 뿐입니다. 근데 바꿔서 내가 먼저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도 따라서 웃죠. 내가 먼저 바꾸면 현실은 100%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웃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야지 내가 웃지.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웃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웃지. 이 조건과 환경이 돼야지 내가 웃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원리는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방이 웃고 내가 먼저 웃어야 웃는 현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뇌에 락이 걸려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 되는데 웃는데 돈도 들지 않고 웃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웃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뇌의 잠금 장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냥 웃을 수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냥 환하게 웃으면 돼요. 근데 내 안에 고집스럽게도 웃지 않을 이유를 잡고 있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웃을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에서 난 버림받았는데 내가 왜 웃어야 돼?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웃어야 돼? 나는 원래 가난했는데 내가 왜 웃어야 돼? 난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웃어야 돼? 여러분 무의식에서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쉬운 깨달음을 여러분 현실에서 펼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잠금 장치를 풀어줘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동적인 명상,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신성을 밝히는 그 명상을 하시면 여러분의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의식의 정보가 되어서, 혹은 어린 시절 너머의 정보까지, 여러분의 부모님 그 이전 세대의 정보까지 여러분의 유전 정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에너지 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웃고 싶어도 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웃고 싶다, 나는 즐겁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말은 하지만 내가 먼저 웃지 않는 겁니다. 그 잠금 장치를 풀려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들을 정화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그러한 자기 정화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자기 정화를 하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잠금 장치, 정말 두려워서 못할 것 같고, 사람들이 두렵고 도전하지 못하고 이랬던 어떤 습관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잠금 장치를 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먼저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자기 정화, 명상, 수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비전을 갖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바뀐다, 바뀌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정화, 자기 수련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은 정보와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자체에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즉 감정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릴리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감정 때문에 여러분 편도에서 같은 무의식의 정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협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붙어있는 감정 에너지를 정화시켜 주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명상 수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이 감정 에너지가 정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보통 일기를 쓰거나 친구에게 말을 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나름대로 걷거나 뛰거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 감정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감정이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몸에 그 감정 에너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몸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어떤 틀어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정화하고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은 몸을 활용했을 때 가장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적 명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명상을 했을 때 그 감정이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감정이 풀려나가면서 여러분의 이 무의식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사건과 정보들은, 이 정보 자체는요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보 자체는 지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2024년 5월 23일 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거는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게 상처받았던 기억,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은 기억을 하시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 자체는요, 필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하고 의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락이 걸려 있어서 그렇지, 이 감정만 잘 풀어주면요 얼마든지 정화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아이처럼 순수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을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정화를 하는 수련을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는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한 달 안에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수련 프로그램이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원리와 수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정화하고 비우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을 현실에 펼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신성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혼과 신성이라고 하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나의 현실이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내가 버는 돈의 액수가 바뀌고, 내가 하는 일의 퀄리티가 바뀌고, 숫자가 바뀌고, 나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달음을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혼 깊숙이 터치된 비전을 갖는 겁니다. 그 비전은요, 나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영혼과 신성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양심이 정말로 떳떳한 비전이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걸 이루려고 연습하고 트레이닝을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진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